안녕하세요. 김승엽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버튼 컨트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거기다가 에디트 컨트롤 하나 더 추가해서 에디트 컨트롤과 버튼 컨트롤을 함께 사용하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버튼 컨트롤은 create 버튼이라는 함수로 만들었고요. 에디트 컨트롤은 create edit라는 함수로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버튼 컨트롤 한 개와 에디트 컨트롤 한 개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되고요. 에디트 컨트롤은 1000번 아이디로 만들었고요. 버튼 컨트롤은 1001번 아이디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뒤에 0이라고 적은 것, 그러니까 그 아이디 뒤에 0이라고 적은 건 그 제가 에디트 컨트롤을 좀 더 다양한 스타일로 만들 수 있도록 제가 확장을 위해서 추가한 인자기 때문에 지금은 안 쓰셔도 되니까 지금은 무시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도움말을 보시면 이게 0이라고 되어 있으니 확장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딴 거 적으시면 더 추가적인 형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안 쓸 거기 때문에 지금 0을 적은 겁니다. 에디트 컨트롤은 1000번으로 만들어졌고 버튼은 이제 1001번으로 만들어졌고요. 버튼은 이제 이름을 적어야 되니까 이렇게 적용이라고 제가 이름을 가진 이제 버튼을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해서 보여드리면 예, 지금 이제 윈도우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밑에 적용 버튼이 있고 위에 이제 에디트 컨트롤이 있는 거죠.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입력해 보시면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입력하는 우리 그 에디트 컨트롤 입력 컨트롤인 에디트 컨트롤 형식 그대로 동작하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컨트롤 달랑 두 개 쓰는데 너무 윈도우가 크죠. 기본적으로 800, 600으로 윈도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윈도우를 좀 작게 만들고 싶다,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크기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뭐 윈도우 API에서 제공하는 그 윈도우 크기를 바꾸는 함수들이 있어요. 그 move 윈도우나 set 윈도우 포스 이런 함수를 써서 작업하면 되는데 제가 이런 함수를 하나 더 제공을 합니다. 이거는 그 윈도우즈 크기를 바꾸는 뭐 set 윈도우 포스나 move 윈도우 같은 함수는 윈도우 크기를 바꾸거든요. 내가 작업하는 영역인 클라이언트 영역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전체 크기, 캡션이랑 테두리가 포함된 크기를 바꾸기 때문에 자기가 사용할 실제 사용할 그 클라이언트 에리어의 크기 기준으로 바꾸는 함수가 아니라서 원하는 크기대로 정확하게 못 바꾸기 때문에 제가 작업 영역을 정확하게 바꿀 수 있도록 이런 함수를 하나 더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 영역, 자기가 실제 작업하는 영역이 500, 폭이 500이고 높이가 200인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윈도우 실제 사이즈는 조금 더 크겠죠. 왜냐하면 캡션과 이 테두리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클라이언트 에리어는 요 안에 있는 캡션 밑에 있는 여기 0,0부터 여기까지의 크기잖아요. 요게 폭이 500이고 높이가 200인 걸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이즈를 바꾸고 싶다면 이 change work size라는 함수 이용해서 크기를 바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을 사용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배경이 흰색이면 눈도 좀 아프기도 하고 이 제가 만든 컨트롤의 기본 색상 테마랑 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윈도우의 배경, 그죠? 요 배경색을 바꾸는 함수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클리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클리어 함수를 쓰시면 앞에 첫 번째 인저는 그 제가 내부적으로 그 그리기 모드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0번이 기본 그리기 모드입니다. 그래서 0번을 썼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RGB로 자기가 원하는 색상 레드, 그린, 블루로 주시면 이 색상으로 창 전체 색깔을 바꿉니다. 그래서 아까는 흰색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요색 어두운 파란색 계열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좀 이 에디트 배경하고 거의 같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만약 다른 색깔로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저는 이렇게 그냥 한다라고 예시로 지금 색깔을 주는 거고요. 전혀 다른 색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흰색으로 표시돼서 캡션이랑 색상 구분이 안 돼서 500이 200 영역이 얼마나 큰 건지 잘 몰랐는데 모르셨을 텐데 지금은 이제 색깔이 달라졌죠. 그래서 여기 새로 바뀐 요 색깔이 있죠. 요 색깔이 있는 부분이 클라이언트 에리어, 클라이언트 영역이고요. 저 영역이 500 곱하기 200, 그러니까 폭이 500이고 높이가 200인 형태로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이제 제가 뭘 할 거냐면 여기다가 에디트 컨트롤에다가 뭐 자기가 쓰고 싶은 문자를 적고요. 이 적용 버튼을 누르면
이 아래쪽 버튼 아래쪽에다가 이 글자가 다시 출력되게 사각형과 함께 다시 출력되게 그렇게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 했듯이 이제 컨트롤 쓰려면 커맨드 메시지라는 걸 써야 된다고 했죠. 요 매크로를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자기가 쓰고 싶은 함수를 이렇게 적으면 버튼이나 에디트 컨트롤 사용했을 때 이 함수가 자동으로 호출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뭘 할 거냐면 버튼을 눌렀을 때 행위가 발생하도록 할 거기 때문에 이 버튼 아이디가 1001번이잖아요. 1001번일 때 어떤 작업을 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조건문을 하나 추가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조건문을 하나 추가를 할 거고요. 이렇게 조건문을 추가해서 이 버튼 적용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조건문이 동작하게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문을 진입했을 때 적용 버튼을 눌렀을 때 에디트 컨트롤에 적혀 있는 값을 먼저 읽어와야 되겠죠. 이거 저번 시간에 버튼 할 때도 똑같이 루틴을 썼었는데 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get control name 해서 자기가 에디트 컨트롤러를 가져오면 되는데 저번 시간에 할 때는 저번 강좌에서는 여기 AP 컨트롤 이용해서 작업했었잖아요. 근데 이걸 쓰지 않은 이유가 1001번 메시지가 발생했을 때는 여기 들어오는 게 에디트 컨트롤이 아니라 버튼 컨트롤에 대한 주소가 들어오거든요. 따라서 이걸 써서 이름을 얻게 되면 적용이라는 이 이름이 얻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적용 버튼을 눌렀을 때 적용이라는 이름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적용 버튼을 눌렀을 때 에디트 컨트롤에 적혀 있는 문자를 가져오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소를 사용하지 않고 제가 find 컨트롤이라고 이즈윈 30에서 제공하는 API 함수거든요. 이 함수를 사용해서 자기가 얻고 싶은 컨트롤의 주소를 특정 컨트롤의 주소를 얻고 싶으면 find 컨트롤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거기 뒤에 인자로 컨트롤 ID를 적어주시면 해당 컨트롤의 주소를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디트 컨트롤에 지금 아이디가 1000번이니까 여기 1000번을 적으면 이 파인트 컨트롤이 이 create edit 함수로 만들어진 그 에디트 컨트롤의 주소를 반환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주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이 get control name으로 얻는 이름은 버튼이 아닌 1000번 아이디를 가진 컨트롤, 즉 에디트 컨트롤에 적혀 있는 이름을 가져오는 거죠. 가져와서 이 str 배열에다 복사를 해주고요. 이 뒤에 적은 64는 이 배열의 크기를 적은 겁니다. 그래서 요 함수로 호출하게 되면 에디트 컨트롤에 사용자가 입력한 그 문자열을 읽어서 str 배열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바로 문자열을 출력해도 되는데요. 여러 번 문자열을 출력하면 이제 문자열끼리 겹쳐 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저걸 그대로 출력하는 루틴을 한번 써볼게요. 읽어왔고요. 이제 폰트를 바꿨습니다. 뭐 폰트는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은 대로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지금 굴림체에 26 크기의 강조체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 곱하기 85 위치에 30,85 위치죠. 출력 시작점이 이 위치에다가 밝은 파란색, 그죠? 밝은 파란색으로 str에 저장된 값을 출력합니다. 그러니까 에디트 컨트롤에 결국 입력한 값이 이 위치에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실제 화면에 내보내라는 뜻으로 show display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다 내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적어서 출력을 하면 밑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출력이 되고 그럼 다른 걸로 바꾸고 싶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쓰면 안녕하세요가 적혀 있는데 그 위에 하이가 다시 적히니까 덮어쓰기 돼서 지금 무슨 글자인지 알아보지 못하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영역 부분을 사각형으로 다시 그려서 쓸 때마다 지우고 다시 그리게 그렇게 해서 글자가 제대로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는 그냥 바로 이제 문자열을 출력했는데 문자열이 출력될 그 영역에다가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더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 좌표에서 시작해서 요 좌표까지 이 형태 테두리는 이 색이고 그려지는 것 내부 채우기 색상은 요 색상으로 사각형을 그리고 거기에다가 글자를 출력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아까처럼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출력하면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지고 그죠? 이렇게 사각형 그리는 루틴 들어가서 사각형이 그려지고 거기에 안녕하세요라고 그린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다시 하이라고 이렇게 하고 적용을 누르면 아까는 겹쳐져서 글자가 어떤 글자가 출력된지 확인이 잘 못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각형으로 덮어 쓰고 그 위에 이렇게 하이라고 출력했기 때문에
제대로 출력되는 거, 그러니까 글자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 이런 색깔을 이제 구분하지 않고 그렇게 지워진 걸 제대로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클리어 함수를 쓰셔도 되고요. 밑에 썼던 이 클리어 함수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사각형으로 채우기 색상만, 지금 아까 이걸 썼잖아요. 채우기 색상만 이렇게 바꾸시면 요 색상으로 그 사각형 채우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쓸 때 저렇게 사각형이 명시적으로 보이지 않고, 그죠? 이렇게 쓰시면 마치 이렇게 원래 있던 윈도우에 나온 것처럼 보이겠죠. 그리고 테두리도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것도 좀 보기 그렇다라고 하시면 테두리도 똑같이 색깔을 이렇게 덮어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실제로 배경색이랑 이 테두리랑 색깔이 다 똑같아지잖아요. 똑같아지면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썼을 때 사각형이 그렸는지 사용자는 모르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하이만 이렇게 찍혔는지 알지. 그리고 여기다가 해서 스웨어 이렇게 쓰시면, 이렇게 아까처럼 덮여 쓰지 않고 이렇게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들이 다시 계속 적용 버튼을 쓰더라도 글자가 제대로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에디트 컨트롤과 버튼 컨트롤 하나씩 만들어서 작업하는 예제를 만든 거고요. 보통 이제 에디트 컨트롤은 사용자한테 어떤 값을 입력받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죠. 지금 이제 입력받는 용도로 썼죠. 그 다음에 버튼은 어떤 작업을 이제 내가 하겠다, 중지하겠다, 뭐 시작하겠다, 중지하겠다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온 컨트롤에 보통 이제 조건문에 걸리는 거 보면 대부분 버튼 아이디를 가지고 구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버튼 아이디로 작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메시지가 발생했을 때 컨트롤의 주소가 들어오지만 이 주소는 결국 그 메시지를 발생시킨 그 컨트롤의 주소가 들어오니까, 지금처럼 버튼을 눌렀을 때 에디트 컨트롤의 어떤 정보를 얻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파인트 컨트롤을 써서 에디트 컨트롤 아이디와 파인트 컨트롤 함수를 써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